모든 게 줄어드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내 또래인 2030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내수가 죽은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점점 허물어지고 나면 결국 서울만 홀로 살아남는 도시국가가 될 게 뻔하다. 부동산 시장은 치안 좋은 일부 부촌을 제외하면 죄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오프라인 기반의 소매업과 서비스업도 결국에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그 몰락의 가장 끝자락에는 항상 여성들이 서 있다. 이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결국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성매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법은 속지주의로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매매 가진 본래의 긍정적 기능, 즉 남성에서 여성으로 경제적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조차 해외로 고스란히 빼앗겨버린 셈이다. 결국 이런 구조라면 미래에 한정된 경제적 파이를 두고 남성과 여성이 정면 승부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AI나 양자 컴퓨팅처럼 신기술이 지배하는 첨단 분야는 본질적으로 남성에게 훨씬 유리한 영역이다. 수학적 사고력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논리력, 그리고 높은 강도의 순간적 노동력을 요구하는 분야인데 체력과 논리력 면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을 따라올 여자는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다.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중앙집권적 통제가 무너지면 당연히 사회보장 예산도 축소된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는 사회 서비스가 빠르게 소멸하고 복지 체계도 결국 사라질 거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생존은 개인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한 노마드적 삶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구조 속에서 한국 여성들, 즉 한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완벽히 사라지고 만다. 결국 여성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드는 타고난 미모로 성적 가치를 팔아 소비재가 되는 아이돌이거나 고급스러운 외모로 무장한 고급 체행녀 정도밖에 없다. 성적 대상화조차 할 가치가 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한여들은 어쩌면 이미 끝나 있는 상태일지 모른다. 한여들은 지금까지 소비를 통해 삶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지만 그 소비의 자원이 바닥나는 순간 그들은 단지 버려질 운명에 불과하다. 지금 한여들이 아이돌에 집착하고 온갖 보뚜기떼 문화를 만들어 소비하고 있는 현상은 결국 부모 세대가 물려준 확장사회 시절의 자원을 헛되이 태우며 그릇된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부쩍 아이돌을 죽도록 공격하고 증오하는 이유는 더 이상 소비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그 분노를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폭력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다. 그렇게 끝없이 소비만을 추구하던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맞닥뜨리는 건 텅 빈 통장과 쌓인 빚뿐이다. 그리고 시간마저 허무하게 낭비한 채 되돌릴 수 없는 여성성의 상실, 즉 수태 능력의 소멸을 맞이할 뿐이다. 세상 어느 사회도 폐경기 아줌마를 원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된 한여를 제일 먼저 정리할 사람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바로 그녀들의 부모 세대일 거다.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든 자원을 더 이상 자식이라는 소비, 괴물에게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나라가 나서서 스스로 처분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수축사회의 초입에 서 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붕괴하는 건 한여의 사회적 입지다. 한남들은 수축사회 속에서 더 이상 한여를 소비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한 생산자가 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소비에 중독돼 여성성마저 상실한 한여는 결국 정말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수축사회의 냉혹한 진실이다.